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계양구와 서구가 서로 북부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하겠다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양구와 서구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인천시가 건립을 검토 중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에 나선 가운데 다소 김 빠지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구별로 중규모의 공연장을 구립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을 하되 인천시는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광역문예회관이 없는 계양과 서구 등 북부 지역에 회관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시가 건립한 광역문예회관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연수구 소재 아트센터 인천과 트라이볼,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문화회관 등 4곳입니다. 이 중 1000석 이상 광역문예회관인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 인천은 모두 인천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해 시는 북부 지역에도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계양구와 서구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면서 결국 발을 뺀 것입니다. 대신 계양과 서구를 비롯해 영종구에도 300에서 700석, 최대 900석 규모의 구립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 직접 건립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 다만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북부문예회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공연장 1200석짜리 광역문예회관을 건립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인 BC값이 0.91로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공연장을 문화예술진흥법상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문예회관 규모에 맞춰 900석으로 건립할 경우 BC값이 1.0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0석 규모 공연장은 총 사업비가 1,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700석이 될지 아니면 900석이 될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의 재정적 부담이나 또 입지적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징성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하는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대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주목받았던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양과 서구가 다소 아쉬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당초 북부 지역에 1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군구별 중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계양 아라온에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요구해온 계양구는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윤한 계양구청장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계양 아라온에 대형 공연장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해 오셨는데요. 이번 인천시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동네 극장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목표로 했던 거고, 그것은 유정복 시장님의 그런 공약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북부권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계양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권역별로 동네 극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그 아라온에 그런 우리 계양구민을 위한 그런 극장이 아니고 북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시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요. 앞으로의 대응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는 소극장 이런 것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결정안이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시장님의 애초의 공약이 그럼 소극장이었었던 건지 그걸 한번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 북부권에 인천의 절반의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부평구나 서구, 계양구가 전체 인구가 인천의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부권의 대표적인 그 대공연장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건데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건지는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이었습니다.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조된 A기업의 구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짜 토큰을 발행해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총책과 개발자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 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 지역에서 사무실 5곳을 열고 A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해 온라인 홍보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부천시가 콘텐츠 제작사 레드아이스 스튜디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지식재산권 사용과 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부천 대표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공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는 향후 중동 IC 진입 관문에 만화와 연관된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와 부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모든 웹툰 공모전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지역의 3.1 만세운동 역사가 허구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알렸던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이번에 시민 모금으로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지역 3.1운동 역사를 알리기 위함인데 지자체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의 대표적 항일운동 역사로 알려졌던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해 해당 사건이 일본 총독부 보고 과정에서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잘못 표기해 알려진 허구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향토연구가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보도 이후 관련 사실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고 지역사회와 역사기록기관에도 알렸습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역사를 기록해온 경기문화재단은 결국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고 올해 4월 유적지 안내판도 철거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지역 항일운동을 발굴하고 있는 부천시에도 항일운동 역사 바로잡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결국 부천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과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의 모금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1919년 3.1운동 관련 기록은 계남면 소사리 부근 6개 마을 주민들의 만세운동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사건 발생지인 소사본동에 부천 3.1운동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고 최근 시민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모금한 돈으로 내년 3월까지 기념비를 건립하고 부천시에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항일운동 역사를 바로잡고 지역 3.1운동 건립비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요즘 도심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주변으로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철거비 지원만으로는 정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충남에서는 빈집을 정비해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이 사라지고 넓은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아산시가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만든 공간입니다.
빈집 철거비 등은 전액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빈집이 철거된 뒤 조성된 공간은 3년 동안 임시 주차장이나 쌈지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됩니다. 아산시 읍내도 빈집을 매입해 10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경관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편의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시민들도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천안시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을 통해 원성동 지역 빈집 2곳을 매입한 상태로 리모델링과 철거를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올해부터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 30동으로 한 동당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도비 30%, 나머지는 시군이 지원하는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빈집 소유자가 주거 취약계층에 4년 이상 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을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때도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와 함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부천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포함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주민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정비 기본계획에는 중동 1기 신도시 용적률 350% 적용과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18곳으로 계획한 것을 비롯해 생활 SOC 시설 도입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생활권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적정 위치에 생활 SOC 시설인 다목적 체육센터, 복합미술, 전시관, 도서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기여 방식을 통해 생활 SOC 시설 건립에 재원이 마련되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여를 주민 생활 인프라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부천시는 선도지구 선정 공모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접수와 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발표합니다. 인천시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인천소방본부와 10개 군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대, 한국EV기술인협회 등 관계자와 자동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시는 우선 아파트 단지 지상과 지하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기 주변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19,531기로 이 중 70% 수준인 13,356기가 아파트에 설치돼 있습니다. 시는 또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배터리 화재 시 진화를 위한 소화수 공급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생산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현재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강원도가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3일 인천시청에서 첨단 산업 분야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두 지자체는 협약에 따라 가칭 대한민국 바이오 첨단 산업 벨트 구축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 연구 개발과 기업 간 개방형 혁신 지원, 산업 규제 해소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활용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